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이번 8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기업 오너가들 입장에서는 위기인데요. 사실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래서 이 호재성 뉴스가 제대로 터지면 주가 상승폭이 세계에서 단기간 가장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들이 보여서 여러분들께 후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현 정부가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정말 주목해볼 만한 기업이 됐으니까요. 어떤 기업인지 꼭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항상 추가적인 선물을 또 드리고 있죠. 2025년도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매력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싹 모아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요. 이 자료집에서 한 번 더 업데이트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10만 명 구독자 기념으로 추가적인 자료집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자료집을 계속해서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늘의 제약바이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가 혹은 이 자사주 강제 매각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결권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이라든가 전자주주 총회 의무화라든가 사회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이라든가 집중투표 의무화 앞서 설명드렸죠. 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든가 다양한 정책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당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진화된 정책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맞춰서 정책을 진행하는 게 물론 가장 좋긴 하겠지만 좀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래도 당장에 기업들이 한국을 중장기로 떠나는 거 일단 그건 떠나서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끌어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산 2조 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의 이사 선출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해야 되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에 담은 상법 개정안이 28일 최근에 법사위를 국회 법사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완벽하게 이제 법이 통과가 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하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조항으로 담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어렵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데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원래는 한 주주가 3명의 후보가 있으면 내가 찬성하는 쪽 1명만 뽑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는 각각 원래 이제 3개의 표를 주는 거죠. 한 명의 주주에게 어떻게 이쪽으로 가든 3개의 표가 있는데 이 3개의 표를 나는 한 번에 한 명한테 몰아주는 표다. 그러니까 이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소액 주주의 의견이 확실하게 어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수 주주들의 의견이 이제 기업에 반영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원래 오너가들을 중심에서 돌아가는 기업들이 정말 주주를 위해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미국의 이 펀드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거 해당 기업의 지분을 사놓고 개입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는 2조 원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먼저 진행을 하겠지만 나중엔 이런 법들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게로 조금씩 기준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서서히 이 기준이 모든 기업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겠죠.
이런 정책들이 좀 진행이 되면 사실상 특히나 제약바이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오너가들이 뭐 악용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애초에 제약바이오 업계는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신약 개발하는데 뭐 지금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 단위가 억 단위, 몇십억 단위가 기본 시작이기 때문에 몇백억, 몇천억 막 미친 듯한 연구 개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이 중간중간 이익률이 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자사주를 통해서 정형권 방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슬슬 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연구 개발 투자와 임상 진행 등 장기적이고 고비용 구조를 감수해내는 산업 특성상 일관된 경영 유지가 핵심 경쟁력으로 경쟁력 작용한다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사주가 있어서 이제 경영권을 꽉 잡고 있을 때 장점이었죠. 근데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면서 오너 중심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신약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다라고, 지금은 뭐 돈을 안 벌어도 당장에 신약 투자해야 돼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소액 주주들은 당장에 배당이 안 나오는 거에서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걸 이렇게 부작용이 있는 걸 왜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왜 그런 거냐면 돈을 잘 버는 기업들도 배당을 안 주고 기업 키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돈을 나눠줘도 되는 돈 잘 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물론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상태이긴 하지만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르게 적극적으로 현재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수행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존 기업들에게는 조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악재면 주가가 안 가냐?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계 펀드사들이 이걸 노리고 오히려 기업에 개입하려고 진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히려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계 자금이 이제 들어오긴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 자사주 강제 매각 이슈까지 나와 버렸기 때문에 경영권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더욱더 해당되는 이슈가 강하게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좀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환인제약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죠. 환인제약이 자사주 비중이 17.9%까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기업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이 환인제약이 과거에 경영권 이 헤지 펀드로부터 공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 자사주 비중을 높여놓은 거예요. 이제 실제 환인제약의 일부 비중이 헤지 펀드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17.9%까지 올라갔는데 이 자사주를 이제 강제 청산하게 된 거죠. 이게 없으면 환인제약은 제대로 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들고 있는 지분을 좀 꼼수를 썼는데요. 시장에 그냥 시장에 내놓고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이 자사주를 증권사에 넘기는 쪽으로 해서 증권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자신의 지배를 탄탄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꼼수를 사실 현 정부에서 아마 두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존재하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환인제약을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러 들어오는 기업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자, 도대체 환인제약은 뭐가 좋길래 이렇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신신경계 의약품 판매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이제 4대 보험 이게 건강보험이 잘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약품 사용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에도 이 한번 진입하고 자리 잡으면
잡으면 이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이제 거의 뭐 여러분들이 꿀단지 꿀통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제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유지가 되니까 사실상 특히나 요즘 정신건강계 약품들 복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에서도 국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약품을 출시하는 것도 출시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미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을 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헤지 펀드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립니다. 심지어는 여러 걸 노려서 비싸게 큰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요 환인제약도 사실 우리 헤지 펀드만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기업들도 이 기업들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왜 안 사냐라고 하면 그래 그 큰 애가 작은 애 괴롭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헤지 펀드가 이 기업을 작업을 해서 환인제약을 작업을 해서 사놔요. 그리고 다시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 국내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 큰 기업들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다시 환인제약을 조금 비싸더라도 다시 사오면 어떤 분위기냐면 외국에게 뺏겼던 제약바이오 기업을 다시 되찾아오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도 국내 입지를 완벽하게 다질 수 있고요. 하나의 업종 분야에서 특히나. 심지어는 이제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이런 인수합병이라는 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환인제약같이 어느 한쪽 분야에서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인기가 많은 거죠. 안 그래도 경영 뭐 흔들리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군침을 흘리겠습니까? 특히 조현병, 우울증, 지금 현재 정신신경 안정제 등 정신신경계 질환 치료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2천억 돌파하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 이제 매출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환인제약. 환인제약 보시면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그죠? 굉장히 낮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최근에 외국계 비중이 쭉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상하리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제 매출 영업이 안 나냐?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나는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좀 증가하다가 최근에 살짝 꺾이긴 했는데 다시 언제든지 회복을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 국내 이제 정신의학계 1위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 보이세요? 부채가 그냥 거의 없어요. 유보율 보이세요? 유보율 굉장히 높습니다. 유보율은 돈 쌓아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꿀단지죠, 그죠? 이런 꿀따진 같은 기업을 지금 이거 얼마나 많이 노리겠습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어떻게 노릴까? 이걸 좀 봐야겠죠. 특히나 과거에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의 경영권 방어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계 펀드인 데칸 밸류어드 바이저스트 펀드는 27일 환인제약 지분을 11% 추가로 취득했다. 지분율 20%로 끌어올려서 기존 최대 주주인 이광석 씨 20.65%를 제치고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모건 스탠리가 환인제약 주식 48만여 주를 장내 매수해서 지분율 5%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꿀처럼 보이면 여러분들 매수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상 환인제약을 외국계 헤지 펀드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얘네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사가지고 비싸게 갖다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나눠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런 기업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인제약 같은 종목이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자사주 강제 매각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노려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다른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 정말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심을 가져두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미 주가 자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쌉니다. 너무 싸가지고 이제 너무 싸서 현재 주가 자체가 이제 너무 매력적인 상태예요.
현재 12,000원대고 시가총액이 2,000억대고 뭐 지금 현재 영업이익 비율에서 한 10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비싼 편도 아니고 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고, 심지어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인수합병, 대형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뜬금없이 뭐 상한가를 좀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뭐 매출 영업이익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큰 비중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큰 비중보다는 약간 소액 정도로 먼저 접근하시는 전략이 가장 매력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액 정도 넣어두셨다가 큰 수익을 한번 발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장주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성장주들은 실적 발표 나오고 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집해야 되는 거고, 그 실적 발표를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매력이 있는 환인제약도 함께 관심 넣어두시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투자하시면서 소소하게 소액 정도는 이런 종목에 담아 놓으시면 깜짝 급등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가져두시고, 이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 몇 개 소액 정도씩 담가 두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저번에 못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 한 번 더 준비해 봤고요.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자료집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100% 무료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자료집입니다.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인데 20페이지 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정보 모아놨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요. 이런 자료집 어디서 받아가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혹은 뭐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가냐? 삼성 핸드폰, 구글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면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이재진,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재진 I자입니다. 이재진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이폰에서는 이재진 검색하시면 상한가 랠리라고 나올 겁니다. 요것도 다 업데이트 될 겁니다. 주식전략실로 주식전략실이 나오고요. 주식전략실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 종목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요 공직을 네 번째, 위에서 네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맨 아래 하반기 대시상승 자료집이 있습니다. 요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매번 자료들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제 보기 글을 너무 많으면 이제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말에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직을 세 번째 여러분들께서 왼쪽 아래 게시글 맨 왼쪽 아래 하트 버튼 눌러주시고, 주말에 제가 저녁 8시에 특별 강의를 좀 진행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아침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오늘 아침에 주요 전일자 상승 종목과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미리미리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이 강력했는지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전부 다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도 따로 링크를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해당되는 내용들 많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100% 무료고요. 당연히 무료고요. 뭐 저희는 핸드폰 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정식 공식 인증을 받은 투자 자문 회사이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안전하게 정보들 무료로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 보시다 보면 핸드폰 번호 뭐 문자 보내세요, 아니면 뭐 요거 입력하세요 하면서 핸드폰 번호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다 불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핸드폰 번호 가져갔다가 여기저기 핸드폰 번호 여러분들 번호 팔려다니거든요, 개인정보. 그러면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오는 게 다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 거 참여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주식전략실에서는 안전하게 정보를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꼭 이번에 자료집 받아 가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혹은 다른 업종들 중에서도 다 실적 성장주를 위주로 많이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M&A 뭐 상법 개정 이슈가 너무 커가지고 요거 먼저 설명드린 거고 이제 앞으로는 크게 성장할 만한 실적 성장주 위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음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있어서 인사를 못하네요. 감사합니다.